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입니다. 지난 2일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우선은 지자체와 교육청 합의를 이끌어낸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전면 시행하는 곳은 충북 지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편 무상급식 반대 투표에 1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교육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논란. 시행에 앞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올해 외고, 과학고 등의 고교 입시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되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만들어주는 스펙보다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교육을 말할 수 없다.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을 안 쓰면 교육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일부 특목고생들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학생들에게까지 이제는 와닿는 부분이 된 거죠. 만들어주는 스펙보다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유리한 고교와 대학 입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 올바른 입시 전형과 학습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열풍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나섰다. 2, 3년 전부터 대학들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를 시작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야말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결국 창의적 교육은 사교육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사교육비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기본적으로 정규 학교에서 학교 교육에서 창의 인성 수업과 결합이 되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교육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창의, 자기주도적인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지자체에서도 발벗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데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고민 끝에 이제 그 선배 대학생들이나 퇴직 교사분들이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을 이제 위해서 지도와 방법에 대해서 이처럼 최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열풍을 틈타 사업 아이템으로만 취급하는 사교육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종의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학원에서 기존에 해오던 시스템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뭔지를 잘 모르셔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인식과 학습 방법들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아직 정착하고 있지를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우죽순 생겨나는 학원뿐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모호한 평가 기준도 지적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왔는지를 평가하는 게 관건이지만 이를 점수화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수한 학생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뭐에 의해서 자기 주도력이 우수한지를 결정을 내렸는지 그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평가 항목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영어 인증 시험 점수나 경시대 수상 경력 등 학생 개인적인 실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기입할 수 없게 한 것.
기록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수상 기록도 쓸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근데 반대로 본인의 특기적인 재능을 노출시키라고 하고 있던 사실 모순관계에 있는 거죠, 이게. 또 교과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교육비 경감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자기주도적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교육비의 경감이 목적이 되어서 정책을 내놓으면 제가 볼 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가진 욕구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정책을 내놓든 간에 사교육비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결국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주체가 학부모와 학생인 만큼 그들이 필요하다 느끼면 어떤 교육 제도일지라도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자기주도 학습 전형.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자기주도적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SK컴즈, KT에듀아이, 대상, 웅진에 이르기까지 대기업들이 사교육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기존 중소학원의 생존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이 학원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몸값이 100억 원에 달하는 인기 강사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진출 이후 사교육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학원 인수합병을 통해 잇따라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학원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SK컴즈는 온 오프라인 학원 업체인 이투스를 인수했습니다.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학원의 인기 강사들을 수백억 원의 몸값을 주고 영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길러낸 강사와 학원의 노하우를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는 것에 대해 학원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어떤 브랜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중소학원의 경우에는 거의 뭐 고사 또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대상그룹 역시 360억 원을 투자해 전국 9개 학원법인의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60여 개의 초중고 학원, 특목고 전문 학원의 주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온라인 강의 사이트도 인수해 교육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교육 시장 진출은 자체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교육시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원들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틀을 거대 자본을 이용해 한순간에 가로채는 양상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학원에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학원을 설립을 해서 선생들을 양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원의 선생들을 몇십억씩 주고 스카웃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콘텐츠를 다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학원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질 좋은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하겠지만 투자했던 과도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수강료를 올리게 되고 이는 곧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은 뭐 좀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독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봐도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사교육 시장 진출이 자본력을 동원해 시장을 독식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지난 2008년 교육 시장에 진출한 KT에듀아이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IPTV, 아이패드 등 KT망을 이용한 콘텐츠 공급을 목표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회사 측은 교육시장 진출과 관련한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비싼 스타 강사 대신 알려지지 않은 실력 있는 강사들을 교육시켜 인터넷 강의 학원을 양성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일부 이런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스타 강사 이러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선생님들을 채용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선생님들을 더 많이 저희가 배출을 해서 많이 키워드리고 있는 상태고. 웅진그룹의 경우 1980년부터 독자적으로 교육 상품을 개발해왔고 학습지 사업과 방문 판매를 기반으로 중소교육업체들과는 다른 사업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교육업체 3곳을 인수했지만 웅진만의 노하우와 콘텐츠를 이용해 중소학원을 키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 진출에 있어 무차별적인 학원 설립과 인수가 아닌 중소교육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차별적으로 학원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학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요. 웅진싱크빅의 우수한 콘텐츠나 이런 교수 모델들을 좀 학원 사정이 어려운 중소규모의 교육업체들에게 제공해서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지로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교육사업은 축적된 노하우와 심도 있는 분석 등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 대기업들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인재를 길러낸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학원들과의 상생을 통해 도덕적 기업 경영 윤리를 지키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전 과목의 시험 답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모 자율형 사립고에서 이 학교 운영위원장의 자녀가 전교 50등 안팎에서 전교 1등으로 성적이 크게 오르자 학교 측이 답안지를 유출한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와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의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 4월 중 성북, 노원, 강서, 서초구 등 4개구에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센터를 시범 설치해 위생과 영양의 총체적인 전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작가나 연극배우 등 현직 예술인이 중학교 수업에 보조 강사로 나섭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중학교 200여 곳에서 예술인이 보조 강사로 참여하는 예술융합형 교과 수업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에게도 자기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나이스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5월부터 차세대 나이스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부, 교내외 학습자료, 출결 등 학교생활과 대입 전형 자료, 교육비 납입 현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학생들과 달리 교실 밖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필기 중심의 교육에서 디지털 수업 방식으로 교육 환경이 바뀌면서 문을 닫는 문방구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자기기 업체는 신학기 특수로 대목을 맡고 있는데요. 문방구에 깃들어 있는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